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윤진숙 해양수사부 장관이 해임됐습니다. 뭐 당연한 일 있죠. 그따위 능력과 그따위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는 것 자체가 쪽팔리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쪽팔리는 능력의 윤진숙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진숙은 장관 청문회 당시부터 여야는 물론이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여러 언론들의 반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속의 진조라면서 임명을 강행했던 사람 바로 대통령인 박근혜 씨입니다. 박근혜 씨의 판단 능력이 부재하다는 사실 바로 윤진숙의 행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진숙을 해임했다고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죠. 예, 모래속의 진주라고 칭찬했던 그 박근혜의 손으로 해임당한 윤진숙. 어쩌면은 제 1차 피해자는 GS 칼텍스가 아니라 윤진숙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권 정신 차리십시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네, 진실과 거짓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거짓을 말하고 1명만 진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진실과 거짓이 바뀝니까? 99명이 말하기 때문에 거짓이 진실로 되는 겁니까? 단 1명만이 진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진실이 거짓으로 변하는 겁니까? 단 한 사람의 주장이라더라도 그 내용과 맥락, 정황과 의도를 살펴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법원의 김영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런 상식을 외면했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실의 생생한 CCTV 동영상도 권은희 과장의 진술도 결국 다른 경찰 직원의 인해 전술에 밀렸습니다. 이제 사법부는 다수결로 판결하세요. 다수결 재판부에 건조를 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판결이었습니다. 재작년 12월 16일 경찰 발표 이후 문재인과 박근혜 여론이 뒤바뀌었습니다.
리서치뷰에서는요, 국정원 사건이 지금처럼 밝혀졌다면 박근혜 후보 투표자 중 8.5%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해서 성패가 바뀌었을 거라는 여론조사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 재판부도 어제 김용판 무죄 판결에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일말의 미안한 감이라도 있었던지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내용이 시기와 내용면에 있어서 최선이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사족을 붙였습니다. 참나. 예.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권은희 과장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재판부. 결국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국민 또한 거짓말장애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거짓말장애가 누군지 역사의 판결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 한겨레신문이 오늘 사설로 거짓과 진실이 뒤바뀐 김용판 무죄 판결 지적했습니다. 들어봅시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해 선거법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권은희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주장은 믿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지지 댓글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다른 경찰들과 김 전 청장 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엄밀한 증거를 요구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40개의 의심스러운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한 사실을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이 확인했고 김 전 청장이 그에 대해 보고받고도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사실까지 재판부가 인정해놓고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 지은 것은 상식에 반한다. 김 전 청장이 수사를 맡은 서울수서경찰서에 분석 상황을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의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증거들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굳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논리전개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 압수수색 영장 보류 과정 등 여러 쟁점들을 거론하면서 권은희 과장보다 다른 경찰관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다수결 판결이에요. 예. 나중에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표시로 TV를 통해 확인됐듯이 이들은 국정원 직원 김 씨가 대선 관련 게시글을 추천하고 이틀간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은 채 댓글 흔적을 삭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런 사실을 덮어둔 채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결국 국민을 속였는데도 이런 경찰의 말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해 권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들이 말을 맞춘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것과는 동떨어진 판단이죠.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해 11월 유권자 2,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 중 9.7%가 당시 경찰이 사실대로 밝혔다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허위 사실 발표로 대선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을 우롱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증거주의를 내세워 거짓과 진실을 뒤바꾼 기교사법의 전형이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박근혜 정권은 이 사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외압과 방해를 가했다.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에 이어 수사 검사들까지 지방으로 보내는 등 공소 유지까지 회방 놓았다. 권 과장은 승진해서 탈락시켰다. 박 대통령이 젊은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란 태도를 고수한 채 재판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며 법원에 간접적 압박을 가하더니 결국 사법부까지 정권에 굴복한 모양새가 돼버렸다. 상소심까지 그런다면 특검의 재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되찾는 길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야말로 비겁한 전리품입니다. 법원 판결은 검찰 수사의 한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의 대선 개입 실체와 외압 축소 은폐 의혹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려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만 한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이번 재판부의 엉터리 판결이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화나고 뭐라고 그럴까,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큰 실망감, 한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늘상 얘기하지만요, 재판부,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되는 그때가 바로 사회가 부글부글 끓기 직전의 시대라는 점을 판사님들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예, 조합원 이춘희 님께서 2월 17일 결혼기념일 선물로 다른 걸 제치고 가족 모두가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으시고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아드님은 현재 군대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예, 우리 국민라디오 애청자라고 합니다. 예, 남편인 박삼철님, 그리고 이춘희님, 그리고 아들 박승진님 감사드립니다. 2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TV방송 개국과 관련된 설명회를 미래동작 국민TV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민TV가 4월 1일 선보일 TV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성, 대략적인 구성, 프로그램 로고, 차별화 전략, 방송 시간대, 방송 방식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기자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조합원님들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 오후 2시. 네, 장소는 늦은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예, 거기입니다. 거기. 바로 국민카페 온에어입니다. 지금 김영판 무죄 판결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합원 가입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이 많이 되셔야 이런 꼴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은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미대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오는 4월 1일까지는 출자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5만원 일자에 5만원입니다. 5만원 단위로 출자할 수 있는데요. 이건 주식회사의 주금과 같은 겁니다. 예.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 시청료 성격의 조합비는 4월 1일부터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그 액수는 1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권은희 전 과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건 그거고요. 또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휴대폰을 소지하고 출근한 신임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씨, 정말 기자의 자존심을 그야말로 처박은 일입니다. 물론 뭐 기자라고 해서 청와대 대변인 못할 것도 없고, 예, 청와대 홍보수석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윤리는 존재해야 되는데, 이번 KBS 전 앵커 민경욱 씨의 경우에는 그러한 최소한의 윤리 규정마저 저발했다는 점에서 역시 박근혜 정권에는 딱 맞는 대변인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의 사설, KBS 휴대폰을 갖고 출근한 민경욱 사설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청와대 대변인의 민경욱 KBS 전 앵커가 임명된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벌어진 해프닝은 언론과 정치 권력의 관계, 언론인의 직업윤리 등과 관련해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인사를 끝낸 민 대변인에게 출입 기자들이 연락처를 묻자 그는 이 번호를 계속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회사에서 쓰는 거라 반납해야 한다며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불과 3개월 전까지 KBS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의 앵커였으며 당일 오전에도 보도국 문화부장으로 제작회의에까지 참석했던 그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기자들 앞에 선 그 순간까지 KBS에서 지급한 전화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민 대변인에게는 KBS와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안방, 건넌방처럼 여겨졌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언론과 권력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또 의당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는 대중들은 그가 보인 행태에 적잖은 분노와 당혹스러움을 느꼈을 법하다. 언론인의 정치 참여나 관직 진출 그 자체를 비난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경욱 대변인 경우처럼 평소에도 정권 편향적 보도와 은행으로 비판을 받던 인물이 그것의 반대급부로서 고위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야말로 정언 유착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후배 기자들의 목소리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KBS 공채 27기 기자들은 성명서에서 언론사 뉴스 핵심 인물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정권과 손잡은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우리 뉴스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일은 비단 KBS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정권과 손잡는 언론인들, 이들이 몸담았던 언론사는 불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언론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윤리강령을 휘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행태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KBS 윤리강령에는 6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시한까지 못 받고 있지만 민경욱 대변인은 보란듯이 이를 어겼습니다.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는 기상천외한 유권 해석을 내린 KBS 또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입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되뇌다가 하루아침에 특정 대선 주자나 정당의 캠프로 직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KBS 그동안 땡박 뉴스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뉴스 중에서 가장 불공정한 KBS 뉴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근혜를 빨아주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빨아주기 위해서 청와대로 간 민경욱의 행태는 기자들에게 두고 욕을 먹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어제 강남 지역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이 조합원 가입 티켓 대장을 정정했습니다. 뭐 티켓이라서 별게 아니고요. 자기 돈 5 곱하기 4 하면 20만 원을 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실 분이 있다면은 그 권리를 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 조합원 가입 티켓을 받아서 지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닉네임 상식속으로이고요. 네, 정주하는 본인이 직접 발끈합니다. 일단 조합원 가입을 했으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좌삐리 좀비님. 예. 그리고 그런 행사를 했던 분이 바로 하늘공주님이신데요. 예, 실물을 보시면 진짜 공주님이란 말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요, 광주 동구 울림동의 hen도짱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부 감사드립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해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가 국민TV, 국민라디오를 통해서 가입한 회원의 납입금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이고요. 예,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뉴스 보면은 속이 디비집니다. 그럴수록 공정한 언론 하나 만든다는 이 즐거움과 자부심으로
예, 조합원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우리 조합원 수가 21,400명, 500명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실제 조합원 숫자는 한 16,000명, 7,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다른 사람들 가입시키려면은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귀찮으니까 조합원을 늘리자 하니까 가족들을 많이 가입시켰어요. 그래서 가족 조합원 숫자가 늘다 보니까 21,400명까지 늘었는데요. 실제 가족을 한 명으로 친다면은 한 16,000밖에 안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해서 조합원 여러분들 앞으로는 자기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 가운데 한 분을 조합원으로 모셔오는 그런 운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민 라디오에도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오늘 남한의 이석기, 북한의 장성택이라는 좋은 칼럼을 썼습니다. 들어봅시다. 이석기와 장성택, 같은 시기에 벌어진 남한과 북한에서의 내란음모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남북한의 정치 권력이 적대적 분단 체제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적과 마주하고 있는 한 언제 국가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중증의 신경쇠약에 남북한 정부는 시달리는 중이다. 나는 바로 이런 심리가 남북한에서 대형 공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고 믿는다. 그런 비정상적인 심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혼동하게 한다. 예컨대 오늘 밤 당신이 잠자는 집의 천장은 무너질 수 있다. 또 당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속한 빌딩은 무너질 수 있고 어쩌면 이번 휴가에서 타고 갈 비행기는 추락할 수 있다. 분명히 그 확률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이런 가능성을 무시하고 산다. 왜 그럴까?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개연성, 곧 타당성이 적기 때문이다. 가능성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 이상이 될 것이지만 그 타당성까지 따져보고 비로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 날, 하필이면 추락하면 100% 사망하는 비행기를 타고 태연하게 신혼여행을 간다. 네,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전복 기도 사건이라는 장성택 사건이나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이석기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가능성에 집착하는 공안 논리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특별재판소는 이 가능성만을 근거로 장성택을 사형에 처했다. 이와 같이 올해 2월에 남한의 지방법원이 이석기 내란 음모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보지 않고 판결을 한다면 북한의 특별재판과 별반 다를 것도 없다. 바로 그렇게 하기를 검찰은 징역 20년으로 재판부에 주문했다. 이 사건에서 타당성이란 이석기와 그 추종자들이 과연 유사시 한반도의 전쟁 양상까지 북한에 유리하도록 변화시켜 국가를 붕괴시킬 의도와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필자는 이석기 재판에 출석하여 부분적 가능성은 있으나 타당성은 적다고 증언했다. 이미 대한민국은 견고하고 유연한 사회기관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이 마비된다고 해도 국가 전체가 붕괴할 개연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진행될 미래 한반도 전쟁은 이석기 때문에 그 양상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적어도 남한 전역에서 무장으로 국가를 전복하려면 좌파는 잘 훈련된 특전사 3개 여단 정도의 병력은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좌파의 무장봉기 사상은 박헌영의 남당 시절을 끝으로 멸종된 사상이어서 한국전쟁을 비롯한 분단의 그 어느 시기에도 무장봉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굳이 국가 전복을 위한 무장봉기의 원조를 찾아내면 남노당이 획책한 1946년의 대구 폭동 그리고 1948년의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희박한 가능성, 그야말로 0.0001%에도 해당하지 않은 그 희박한 가능성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분단체제의 불안 심리가 지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언론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부채질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역시 손가락으로 툭 쳐도 국가가
헉 하고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에 국민들을 감금하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국가가 불안하다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당장 북한과 전쟁이라도 벌여서 그 불안을 끝내든지 무엇이건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불안 심리에 한때 망상을 했을지도 모르는 좌파 행명가에 대한 판결을 맡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더 합리적인 국가이성이 판결해야만 합니다. 이성의 용광로에서 낱낱이 해부되고 검증된 진실만이 판결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렇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장성택을 사형시킨 북한과 다를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의 이런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가 적어도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겁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판사들도 역시 그것은 국민 정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 힘든 사법시험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한 그 보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검사가 되고 자신이 판사가 됐을 때 그것은 우리 사회의 억울한 사람들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고 보루가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 그런 자부심, 그런 자긍심 잃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경북 구미시 옥계동의 나니 남편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나파벨리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부산 경남 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국민TV 미래입동지역 국민TV 부산 경남 지역 협의회죠. 예. 이 협의회에서는 4월 1일 TV 개국에 맞춰서 부산 지하철 광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 협의회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에 상관없이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예, 성원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지하철 광고 우리 매우 중요하죠. 지하철 타면은 사방에 도배된 광고를 봅니다. 부산 지하철 광고가 얼마나 비싼지 혹은 얼마나 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조합원분들이 직접 지하철 광고를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제 강남 지역협의회 미래입동지역 국민TV 강남 지역협의회가 있었는데요. 한 50여 명, 65명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50분 이상 오셨다고 합니다. 저도 가서 참석을 했는데요. 12명의 운영위원도 뽑고 앞으로 조합은 확대를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조합원 배가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나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내 혼자 가입한다고 해서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 가족 말고 자기 친구, 친지, 지인들 설득하고 설득도 해서 또 한 명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조합원 배가운동 벌여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의 마지막 칼럼은 한국일보에서 골랐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과학부 교수의 글입니다. 20년이라고 해도 좋고 30년이라고 해도 좋다. 하나의 기업에서 백혈병 환자가 151명 발생했고 그중 58명이 사망했다면 그걸 그 기업에서 하는 일과 무관하다 할 수 있을까? 나도 전공이 사회학인지라 통계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은 조금 아는데 그에 따르면 이런 일은 결코 정상적인 게 아니다. 더구나 백혈병은 흔한 병이 아니고 쉽게 걸리는 병도 아니지 않은가. 네, 하지만 연간 수조 원의 이윤을 남기는 걸 자랑 삼는 그 회사
잘 알다시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반도체입니다. 그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아주 평범한 사실을 묻으려 했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으며 그걸 아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회사의 명예가 걸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얄팍한 계산의 논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그 비용과 그 정도의 노력을 병의 발생 이유를 찾아내고 환자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썼다면 당사자뿐 아니라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역시 삼성이야 라고 감탄했을 것이고 병의 발생으로 인한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큰 명예를 얻었을 겁니다. 이 최고의 기업은 일하다 죽은 사원들의 죽음에서 무엇을 보는 것일까? 그런 병이 발생했다는 유감스러운 사실, 그 사실로 인해 회사에게 주어질 비난과 불명예, 아니 자기가 떠안아야 할 책임 같은 것이었을까?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별별 수단을 다 썼던 것일 게다. 잘 안 풀린다 싶었을 때에도 배상금의 액수를 크게 올려주면 될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결한 경우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얄팍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돈으로 보고 그리고 매수하면 되고 뇌물을 뿌리면 된다고 믿는 그런 얄팍한 사고방식이 결국 이런 화를 불렀을 겁니다. 이진경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진실을 묻기 위해서 쓴 비용, 그 시간, 그 노력을 그야말로 그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쏟고 투자하고 배려를 했다면 아마도 더 큰 영예를 얻었을 겁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기업은 더 어리석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오는 자신의 택시 안에서 죽어간 딸을 묻어야 했던 아버지가 그 죽음에서 어찌 그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을 것인가. 20의 나이, 그 빛나는 청춘의 꿈과 희망이 안타까웠을 것이고 대학 대신 취직을 선택하게 했던 자신의 빈곤이 원통했을 것이며 좋은 기업 취직했다는 기쁨이 죽음으로 귀착된 것에 절망했을 것이고 그 가슴 아픈 죽음을 돈으로 사고자 하는 회사에 열받았을 것이며 마땅한 모든 항의를 묵살하기 위해 취해진 수많은 비겁한 짓들에 분노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운전석 뒤에서 이미 싸늘하게 식은 딸의 시신을 안고 약속한다. 너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인생을 건다. 그분이 바로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입니다. 진실이란 건요, 흔히 생각하듯이 그저 우리 눈길이 닿으면 충분한 거리 저편에 땅속에 묻혀 발굴을 기다리는 광물처럼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오히려 세상 어디에도 자리를 갖지 못한 채 있습니다.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묵살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드러나도 보이지 않게 하려는 어떤 힘에 의해 은폐되어 있는 게 바로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파헤치고 찾아내고 보이게 하여 쉬 사라지지 않게 새겨놓으려는 일관된 노력을 해야만, 그런 일관된 노력을 통해야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나게 하고 보이게 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니체는 약속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권한 바 있다. 약속할 수 있다 함은 책임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건 하지 못할 일에 대한 허언이나 하지 못할 일에 대한 가책 같은 게 아니다. 심지어 충분히 지킬 수 없을지 모를 막막함 속에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거는 것이다. 진실이란 그 약속이 향해 가는 목적지의 이름이다. 그 약속은 진실을 매장하려는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 대한 약속이다. 지금도 진실을 파묻으려는, 진실을 매장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와 대결하면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상영관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딸의 죽음을 두고 서약해야 했던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약속이 진실을 매장하려는 지금의 세계와 또 하나의 세계를 향한 약속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 자체가
그 아버지의 약속과 손잡은 또 하나의 약속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약속, 이런 우정, 얼마나 이 현실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겁니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런 약속, 이런 우정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을 것이란 사실이 있죠. 예. 또 하나의 약속. 지금 상년간 몇 개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서 그 빛나는 진실을 우리 눈앞에 밝혀줘야만 할 겁니다. 예. 다크 브라운 님이 저번 가입해 주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글을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는 못해드립니다만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욕을 하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고요. 칭찬을 하는 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한마디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배충 병신저장소. 닉네임이 좀 매우 전투적인데요. 우리는 지금 모든 전투에서 지고 있지만 최후의 전투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라디오 평 마칩니다.